지역 업종 불문 초이스 잘하는 법. 사실 뭐 초이스 잘하는 법이 따로 있겠냐마는 그래도 형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지역별 초이스 노하우, 업종별 초이스 노하우. 그러니까 지역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도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알려드렸고, 예전에 제가 뭐 에코 같은 그런 방송 주제로 할 때 그 사진빨에 관련된 그런 아픈 사례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새로운 사례는 없고 지나간 사례지만 형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나 보고 좀 마음에 심신에 안정을 잃으시더라도 이 교보제다 생각하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베트남에서 초이스 마스터가 된다. 초이스 마스터.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초이스의 중요성,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형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초이스가 그날 밤 혹은 여행 자체의 만족도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물론 형님들께서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입니다. 형님들께서 2박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3박, 4박, 5박, 심지어 하루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매일매일이 초이스, 즉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겠지만은 나름의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 날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분류를 해드릴 겁니다. 지역별, 업종별로도 좀 나눠드릴 거고, 근데 더 큰 분류는 사실 그겁니다. 사진 초이스냐, 현장 초이스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접근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쪽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풀어서 지역별, 업종별로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초이스의 종류는 사진 초이스와 실물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종별로 초이스의 종류 및 방법이 다 다르고요, 형님들. 사진 초이스입니다. 해당 업종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각 지역의 사진 초이스 에코죠. 그 다음에 각종 스웨디시, 출장 마사지. 여기서 스웨디시는 조금 다른 결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스웨디시는 지역별로 해서 그 출근부 시스템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부 시스템을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실제로 사진 작가를 불러서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작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을 블러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뽀샵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뭐 다듬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웨디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법 자체를 좀 별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웨디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얼굴이 포인트가 아니라서 뽀샵이 심하지 않다. 얼굴은 블러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근부 같은 걸 보실 때 그 아래 설명이나 아니면 몸에 대한 그런 스타일, 몸매 같은 거를 위주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지역의 사진 초이스 에코, 그 다음에 출장 마사지, 즉 그냥 방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까딱으로 고르는 저 초이스에서 우리가 말하는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진으로 돈, 즉 생계가 걸려있는 친구들이라서 목숨 걸고 포토샵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보다는 그래, 양심은 개나 주고 나는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돼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토샵은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종별로 포토샵 괴물의 출몰 정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제 기준에서 저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누구냐면요. 베트남 인플루언서들입니다. 한국도 인플루언서들이 뭐 BJ들, 여캠들 실제 실물이랑 그게 무슨 시상식 같은 거 하잖아요. 너무 달라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하노이에서 그 모델들을 데리고 촬영하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의 사진을 보면 그냥 뭐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근데 왔을 때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앞에 사실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맨 앞에 두고 싶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반문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업종별 포토샵 괴물 출몰 정도에 따르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에코들이 그래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손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지 최소한의 양심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이제 골랐을 때 사진이 너무 다르면 집에 가라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양심은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 인력 풀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에코를 불러주는 마담이들 뭐들한테도 이렇게 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손님이 봤는데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더라. 뭐 얘는 어떻더라.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쟤를 최상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호치민 출장 여기도 좀 양심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뭐 손님도 많고 인력 시장 자체가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 사고인데요. 사고. 다낭 에코 사진 초이스하면 사고 납니다, 형님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은 오실 때 메인타임, 즉 가라오케 메인타임인 6, 7시를 놓치면 사실상 그날은 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도착하셨거나 아니면 낮에 풀빌라에서 고기 구워 먹고 수영하고 이렇게 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분들이 주로 에코를 부르시죠. 그거 외에는 부르지 마세요. 그거 외에는 직접 꼭 가라오케 가서 초이스를 하세요. 그런 특수한 상황은 제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즉 메인타임 5시, 6시까지 가라오케를 갈 수 없으면 반갑습니다. 에코를 부르는 거 저는 뭐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직접 본인의 두 눈을 믿고 가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노이 에코입니다. 얘네들도 양심에 털이 났어요. 양심에 털이 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도 시장이 엉망이에요. 왜냐면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하노이는 가라오케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여자애들도 많은데 돈 벌고 싶으면 가라오케 가서 일을 하겠죠. 근데 뭐 바쁘니 뭐니 이것도 핑계고 가라오케 대부분 자유 출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네들 스케줄 맞춰서 가서 돈 버는 건데 에코랑 똑같은 거죠 뭐 결국에는. 근데 에코 하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하자가 있는 애들입니다. 가라오케에서 일하면 안 되는 그런 결격 사유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뭐 인성의 문제든 외모의 문제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에코는 그냥 아예 배제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뭐 채팅창에 가려져 있는데 하노이 출장입니다. 하노이 출장. 실제로 하노이 출장에 대해 제가 사진을 많이 받아봤는데 10명 받으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제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7명 좀 심했고 10명 중에 5명 정도. 다낭 출장은 사진 받아봤는데 10명 중에 7명은 제가 못 이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낭 출장에서 사진이 올라오는 애를 제가 사진을 여기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진짜 이 야심한 시각의 형님들의 정서상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참았습니다. 그 사진 올려드리면 형님들이 이 베트남에 대한 그 인상 자체 또는 베트남에 지금 되게 베트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는 라이브 방송인데 베트남에 대한 그 혐오 감정이 발생할까봐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나마 사진 초이스 노하우입니다. 단호하시네요. 안 봐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나마 사진 초이스. 그러니까 출장 관련 얘기입니다. 출장이 진짜 UFC 선수 나옵니다. 자, 사진 초이스의 노하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붙잡고 해드려도 사실 사진 초이스는 가르쳐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 이론은 있습니다. 이론. 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튜디오 사진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말 그대로 돈 내고 찍었잖아요. 스튜디오가 형님들 사진만 찍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사진 찍고 전문가가 포샵까지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튜디오 사진은 취급도 하지 마시고 제가 2번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형님들께서 경험치가 부족한 형님들께서는 항상 당하세요. 그게 뭐냐? 애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진을 4장 이상은 던집니다. 근데 이거 3번 피부는 무조건 사기 색보정 이거는 형님들이 잘 와닿지 않으세요. 사진으로 지네들이 피부 포샵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2번은 형님들이 좀 할 수 있어요. 3번은 제가 뭐 힘들다고 쳐도 왜냐면 베트남의 사진 보면 전부 다 뽀얗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일단 그 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여자애들이 기본적으로 한 4장 정도, 최소 6장, 8장 사진 보내는데 그 중에 제일 내 눈에 못생겨 보이는 사진 있죠. 그게 실물이랑 가까운 겁니다. 왜냐면 이 여자애들 아까 말했잖아요. 사진에 생계가 걸려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6장의 사진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미 한 사진을 3,000장 정도 찍었어요. 그 3,000장 중에 잘 나온 사진이 6장인데 그러면 그 6장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걸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것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못 나온 사진들, 제일 못생기게 나온 사진이 실물이랑 그나마 가깝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형님들? 여자애들이, 손님들이 자기네들을 고르는 수단이 사진밖에 없는데, 그럼 그 사진에 목숨을 걸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3,000장, 4,000장의 사진을 찍어서 각고의 노력으로 이미 사진을 깎고 있고요. 어플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본인의 6장, 제일 자신 있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못생기게 나온 사진도 실물보다는 훨씬 이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그거를 실물 그대로 찍나요? 자, 스튜디오 사진 대참사. 이거는 우리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형님도 많이 보셨는데, 그래도 교보제니까, 교보제는 항상 활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스튜디오 사진을 보고 형님들께서 말씀 한마디씩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형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스튜디오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형님들? 국제결혼까지 생각하시나요? 가감없이 형님들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스튜디오 사진이고, 그 다음에 피부도 뽀얗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진들을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 잘 나오고 못 나오고 그건 없죠. 하지만 저 정도 친구가 만약에 실제로 국결 가능하죠. 잠깐 트레비트론 아시는구나.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얘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나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바로 국결이죠, 형님들. 저 정도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사진으로 만약에 초이스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사진을 보고 안 고르고 저 사진을 보고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제가 이거 뭐 배경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실물을 이거 저번에 보셨죠, 다들? 그러니까 교보제예요. 이겁니다, 형님들. 잠깐의 우리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까요? 이 뭐가 똑같은 거는 그 이목구비 개수밖에 없어요.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얼굴이 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건 이목구비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몸을 줄이진 않았네요, 몸을.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것까지 하고 뭐 다음 넘어갈 거니까 우리 형님도 너무 그렇게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습니다, 형님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진짜. 기술의 영역입니다, 기술의 영역. 옆에 두니까 더 심하죠? 우리 형님들 또 많이 또 아파하시는데 뭐 이렇습니다, 형님들. 이게 심지어 하노이인데 마인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진짜로 막 각종 표현들이 난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스튜디오 자체는 그냥 걸러버리면 돼요. 누가 봐도 모델처럼 나오고 스튜디오 나오고 그냥 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최근인데요. 우리 형님들 막 울고 계시는데 얘가 좀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번 달에 제가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면 사진이 3장이 있잖아요. 제가 1, 2, 3이라고 할게요. 좌측부터 순서대로 좌 1, 상단 2, 하단 3, 1, 2, 3. 형님들께서는 1번에서 일단 가슴을 좀 보실 거고 3번에서 얼굴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형님들이 1번, 3번을 보고 얘는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2번을 안 보고. 근데 2번은 딱 봐도 얼굴이 아주머니세요. 근데 2번에도 본인이 저 사진을 자신있게 올렸다는 것은 본인의 가슴. 저거 하나로 지금 갑바 하나로 들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형님들께서는 이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조합을 2번 보면 가슴도 크고 1번, 3번 보니까 얼굴도 청순하고 피부도 좋네. 이렇게 조합을 해버리신단 말이죠. 근데 형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얘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미 한 3,000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3,000장 중에서 추린 3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실물은 화내지 마세요, 형님들 저한테.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은 똑같았네요, 가슴은. 가슴은 똑같았고 옛날에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완결이 났지만 그 영화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그 어린 해리를 데려가서 덤블도어 밑에서 일하는 숲에서 일하는 그 해그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인족.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제가 차마 옆에 이렇게 데뷔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쫓겨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을 해보면 아마 저때 저 옆에 있던 계시던 형님이 그 속된 말로 좀 쫄았을 겁니다. 차비를 주고 집에 가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내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앉아서 저렇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형님도 되게 곤란하셨을 거다. 옆에 뭐 형님들께서 말씀하시죠. 저런 애가 보내면 되지 않나요? 라는데 못 보냈을 겁니다. 무서워서. 저런 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형님들이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진짜 갑자기 돌변해서 때리면 어떡합니까? 메이크업을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다. 이제는 사진 안 올릴까요? 형님들 놀라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결론. 급하게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형님들 또 이 심신에 야심한 시각에 또 안 좋으시니까 스튜디오 사진은 무조건 걸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못 나온 사진 중에서 피부 보정이 좀 덜 들어간 걸 판단하는데 피부 보정 덜 들어간 건 형님 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걸으시고 제일 못 나온 사진 중에서 좀 괜찮다 이러면 고르시면 됩니다. 제일 못 나온 사진도 걔가 찍은 1500장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이치죠 형님들. 생업이잖아요 생업. 항상 본인의 생업은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이 친구들이 또 베트남 친구들이 되게 좀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것도 어느 파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 다음입니다, 형님들. 실제 초이스. 실물 초이스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단계별로 말씀드렸어요. 단계별로. 다낭에서 제가 형님들을 최근에 좀 자주 만나니까 항상 초이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제가 꼭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리려고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원은 심하죠. 뭐 각종 제보가 제가 쏟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긴 하나 좀 모든 지역을 통합해서 맞는 이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일단 3개 지역, 4개 지역에 다 통하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차이점을 내드릴 겁니다. 형님들 멘탈 잡으시고요. 자, 실제 초이스입니다. 간단합니다. 4가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스캔, 태도 파악, 망고, 불변의 진리, 개중에 웃는 친구. 그냥 뭐 누군가가 말하는 저도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냥 마냥 웃고 있는 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웃고 있는 애 고르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다. 항상 상황과 지역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다낭이든 지역별로 초이스, 현장 초이스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4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 이론입니다. 찌려보시면 안 되고 자 바로 갈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스캔입니다. 스캔. 넘기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스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지역이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다낭이든 무조건 수십 명을 초이스해야 돼요. 수십 명.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할 수도 있고 고르기 힘들어요. 형님들이 오시면 맨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도 그래요. 한 수십 명이 쳐다보면 눈이 100개입니다. 50명만 들어도 눈이 100개인데 초이스를 내가 들어왔을 때 다 들어오고 쳐다보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서 쳐다보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데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는 거냐면 본인의 스타일은 확고해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난 여자친구로는 이런 애가 좋아. 나는 뭐 그냥 노는 데는 이런 애가 좋아. 본인 스타일들이 다들 확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낭 같은 데는 들어가서 초이스하는 것도 있고 초이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노이, 호치민도 가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초이스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딴짓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애들 이미 초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입장하잖아요. 입장이라면서 들어오잖아요. 레드카펫 깔릴 때 그때부터 한 명 이 순서대로 다 보셔야 돼요. 들어오는 경우 내가 들어가는 경우는 들어가면서 한 명 이렇게 다 보고 앉으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이미 들어올 때부터 초이스는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미 여자애들을 한 명 한 명 다 보시고 나만의 구역을 만들어 놓으세요. 아, 이 중에서 본인들의 스타일들이 다들 확고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던 애, 여기 있던 애, 여기 있던 애 괜찮더라라고 이미 구역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분류를 해 놓으셔야 뽑기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도 사고 싶은 게 있지만 막무가내로 사면 또 이게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사전에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형님들. 그 다음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그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2부의 Q&A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MG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형님들께서도 뭐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자 형님도 계시겠지만은 회사의 직원들만 봐도 다낭에서 처음으로 초이스하던 움찔하고 바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태도는 뭐가 있냐면 한국으로 치면 회사를 억지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딱 봐도. 물론 제가 Q&A에서 그 태도가 나쁜 친구들을 판별하는 법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형님들의 마음 속에서 형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딱 봐도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뭐가 있냐면요. 손님이 어떻다 저떻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형님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일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회사 가서 억지로 앉아있는 애들이에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가게든 마담이든 출근하라고 압박을 넣거나 어제 술도 많이 먹고 밤새 놀았는데 술 나오라고 아침부터 전화해서 하든가 또는 일하기는 정말 싫은데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든 월세를 내야 하든 남자친구한테 뭘 사줘야 되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든 옷을 사야 되든 돈을 벌어야 돼서 그래서 어거지로 나온 애들이 있어요. 어거지로.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다낭이든 똑같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근데 걔네들의 80% 이상은 지금 초이스하는 손님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애들은 그냥 오늘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 아무나 나 골라가지고 나 대충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대충 붐붐하고 집에 갈 테니까 돈 줘. 딱 이거예요. 그런 친구들 고르죠? 그럼 형님들께서 술자리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비위 맞춰주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내상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런 친구들 뽑지 말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후술하겠지만은 Q&A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이런 태도가 진짜 나쁜 태도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 이거는 형님들께서 애초에 생각부터 다르게 하셔야 돼요. 한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서양이 아니고 독일, 미국 다 똑같아요. 이쁘고 어릴수록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마인드는 안 좋습니다. 이쁘고 어린데 마인드 좋은 애는 찾기 힘듭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 근데 형님들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라시겠죠. 나는 이쁘고 어린데 마인드도 좋은 애가 좋아. 이거는 사실 찾기 힘들고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찾게 되면 형님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또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린 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누군가는 어리다는 기준을 19살, 20살이라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어리다는 기준을 25, 26이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리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 나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덜 주관적으로 칩시다. 근데 이쁘다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쁘다가 예를 들어서 미인대회다 뭐다 하면 이쁘다가 맞겠죠.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외모가 내 스타일이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눈에 이쁘면 남 눈에도 다 이뻐요. 대신에 그건 있죠. 제 친구 중에서 항상 가라오케 가면 이상한 애 고른 애가 있거든요. 그 친구 말합니다. 나는 눈이 잘못된 게 아니다. 나도 너네가 고른 애들이 이쁜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스타일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고 나이라는 이쁘고도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다만 내 스타일이냐 스타일의 차이는 다르다는 얘기죠. 형님들이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일행들이랑 가면 스타일들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될수록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 마인드라는 게 사람마다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술 잘 먹고 잘 놀고 옆에서 착 달라붙고, 근데 거기까지 내가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침대에서도 적극적이어야지 마인드가 좋다. 이 너무 종합적으로 평가를 매기신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격이야 밝을 수 있겠죠. 근데 옆에서 안주 떠먹여주고 침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당연히 애들이 나이가 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스킬적으로 완숙해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는 여자애가 술 잘 먹고 뭐 잘 놀고는 뺄게요. 근데 형님들이 또 그것만 마인드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놀고 옆에서 에임 모드 하고 침대에서 잘하고는 어느 정도 손님을 상대한 경험이 많고 또는 본인이 남자를 만난 경험이 많고 이렇게 완숙한 단계가 되어야지 그렇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어린애들 중에서 난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요물이라고, 요물. 요물들을 만나면 우리 형님들 베트남에 오시면 정신 못 차리십니다. 저도 뭐 요물들 만나봤는데 장난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웃는 여잔데 처음 단계부터 웃는 여자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4가지를 다 밟으세요. 첫 번째 스캔하면서 다 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필터링을 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스캔해서 필터링 한 번, 두 번째 내가 고르고 싶었던 애들 중에서 태도가 안 좋은 애들 필터링 한 번, 세 번째 그 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가치관에 맞는지, 내가 원하는 오늘 스타일에 맞는지 필터링.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세 명이 남을 거잖아요. 고를 수 있는 애가. 그러니까 고를 애가 10명 있는 것보다 고를 애가 2명 있는 게 더 선택하기 힘들어요,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서 메뉴가 40개 있는 것보다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고르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봤을 때 압축이 됐을 때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여자애들에게 아이 컨택을 시도하세요. 물론 나를 안 쳐다볼 수 있는데 아이 컨택을 하고 둘 다 아이 컨택 해봅니다. 좀 이따 치면. 그리고 나서 표정이 좀 더 밝고 나에게 눈빛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친구를 고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석적으로는 4가지 프로세스를 다 실행을 했을 때. 이해하셨죠, 형님들? 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Q&A 받을 거니까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